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칸 2026 호프는 황금 동료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란 제목의 미국 영화 리뷰 전문 매체 이점프리에 올라온 영화 호프 리뷰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호프가 개봉 첫날 33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호프는 개봉 첫날인 지난 15일 33만 3,899명의 관객을 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는 나홍진 감독의 전작인 추격자, 황해, 곡성의 오프닝 스코어를 모두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또한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던 군체를 넘어섰으며 천만 영화 파묘의 개봉 첫날 관객 수도 웃돈 수치입니다. 앞서 호프는 올해 가장 빠르게 예매율 1위 오른 데 이어 사전 예매량 신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어 개봉 첫날에도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며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첫날 관람평을 보면 정말 엄청나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이 영화의 네이버 평점을 보면 9점에서 10점을 준 관람객의 비율이 53%, 1에서 2점을 준 관람객 비율이 22%입니다. 결국 전체 평점이 7.08점인 것을 보면 평점 1, 2점을 준 관람객 22%가 이 평점을 깎는데 가장 영향력을 줬다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평점 게시판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것이 알바를 동원해 평점을 높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평점을 보면 평점을 깎는 알바가 동원된 듯 1, 2점 평점이 과하게 많습니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레전드 SF 영화의 후속작 아바타 불가제는 674만 명이 관람하고 네이버 평점은 8.6점으로 좋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관람평이지만 저는 이 아바타 불가제를 보면서 1편의 감동을 단 1%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1편에서 받은 신선함과 경이감을 모두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1편에서 느꼈던 설레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영화가 그런 감동을 주지 못했어도 이 영화의 평점을 6점 정도 줍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최악의 영화로 손에 꼽히는 영화 클레멘타인은 평점이 무려 9.39점으로 위에 예를 든 아바타 불가제보다 높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영화 평점은 그 영화의 진짜 평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평점으로 배설하는 해우소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호프는 이미 칸 영화제에서 상영을 마치며 수많은 해외 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CG가 지금처럼 보정되기 전에 영화를 평가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화 전문 평가 사이트 로튼토마토에는 이미 전세계 매체의 전문가들 40명이 이 영화를 평가했고 전문가 만족도 80%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 이 영화의 평점을 깎아내리고 있을까 찾아보니 제가 예상한 그대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5점 만점에 2점을 주며 이 영화에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 드라마 리뷰를 할 때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자주 전해드렸지만 홍콩 민주화운동 이후 비교적 객관적 시각의 이 매체의 기사 방향이 너무나 친중적인 성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매체는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갑자기 K-드라마 영화에 어느 순간 좋은 평가를 주지 않고 단점을 부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매체의 평가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일부 악플러들은 세 가지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혐오놀이가 우리나라 드라마 영화 댓글에 너무나 많이 침투했습니다. 저는 자신의 영화 드라마 감상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표현도 허용된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영화평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논리적으로 적는 것과 무조건 망작이다, 쓰레기다, 폭망이다란 표현을 하면서 재밌게 봤다는 관객들까지 자신의 의사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 관람자의 평까지 혐오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견과 다르면 다른 것이 아니고 틀렸다고 말하는 부류가 너무나 늘어났고 자신의 의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비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아마추어 리뷰 유튜버들에게 세뇌가 돼서 어떤 유튜버가 망작이다, 명작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신봉하며 자신의 의견이 아닌 유튜버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으로 수렴하는 부류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해라고 반문하면 어떤 유튜버가 어떤 평론가가 그렇게 말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를 칭찬하면 모든 것을 국뽕으로 몰아가며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자체를 스스로 격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가 아닌 해외 언론의 평가와 해외 시청자들의 평가까지 국뽕으로 취급하며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를 폄하합니다. 이분들의 의식에는 아직도 미국 영화 드라마가 우리는 넘볼 수 없는 신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의 수준을 엄청나게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들의 인식은 아직도 8, 90년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영화는 평점 1, 2점을 받을 정도로 망작이다, 졸작이다, 쓰레기다 평가를 받을 정도로 형편없는 영화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영화 리뷰 매체 리전풀이에 올라온 영화 호프 리뷰 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저와 친구들도 종종 만약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만약 지금 괴물이 공격한다면, 좀비 팬데믹이 발생한다면, 만약 소행성이 지구를 충돌한다면 수년간 우리는 온갖 계획을 세웠고 어떤 것은 어리석었고 어떤 것은 놀랍도록 깊이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와 제 친구들도 바보라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 중 어느 하나라면 몇 시간 안에 우리는 얼어붙은 마네킹처럼 될 것입니다. 냉혹한 현실은 이런 판타지는 안전망이 있으면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믿게 해주는 도피처입니다. 괴물이 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 생애 동안 소행성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호프는 나홍진 감독의 최신작으로 그의 대작 곡성 이후 10년간 우리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약의 시나리오로 시작했지만 제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이고 빠르게 속도를 높여갑니다. 호프라는 외딴 산골 마을에서 지역 보안관과 사냥꾼 무리가 도로에서 훼손된 소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이 근처에 호랑이가 있다고 하더라. 이 지역의 최소한의 병력 대부분은 산불 진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호랑이일 뿐이고 특히 마을 근처에 다가오면 처리해야 합니다. 일행은 흩어지고 보안관은 마을로 들어가 지원을 요청하며 사냥꾼들은 산속으로 들어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아주 빠르게 이 영화는 격해집니다. 영화의 천막 전체가 거의 끊김없는 액션 시퀀스로 1시간 내내 이어집니다. 이 게임은 조스와 괴물의 혼합처럼 느껴지는 강렬한 연출들의 연속입니다. 소를 공격한 무언가는 마을 안에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을 목격했고 어떤 이들은 죽었으며 몇몇은 쫓아갔습니다. 한편 산속에서 사냥꾼들은 전혀 다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더 말하면 재미를 망칠 수 있겠지만 호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대담한 대형 스크린 영화 제작의 가장 짜릿한 순간입니다. 직접 보아야만 믿을 수 있고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호프의 상영 시간은 거의 3시간에 달하며 중반부에 영화가 힘을 잃을 듯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너무 많은 미스터리와 미끼를 쌓아 1막과 숨막히는 3막의 긴장감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참을성을 잃으려는 찰나 나홍진 감독은 다시 한번 스토리를 꽉 쥐고 엔딩 크레딧이 나올 때까지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어느 시점에서든 안다고 말한다면 나는 거짓말일 것입니다. 정말 짜릿한 경험입니다. 호프는 장르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아서 저를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때로는 엄청나게 무섭고 꽤 잔인하지만 슬랩스틱과 익살극으로 가득하며 노인이 자신의 배변 과정을 길게 설명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스티븐 킹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찡그리며 왜 이런 우회로가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캐릭터들이 단순히 시끄러운 전형일 뿐이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칸 영화제 상영 후 많은 사람들이 호프를 마이클 베어의 트랜스포머와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프가 대담한 톤 변화를 이룬 이유는 캐릭터들에게 너무 신경 쓰기 때문입니다. 퀸트, 브로디, 후퍼 대신 주인공이 아닌 술 취한 사람들이 상어를 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겪은 만약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바보들 한 명 한 명 신경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에게서 저 자신과 제 친구들 그리고 제 가족을 볼 수 있었거든요. 괴물처럼 그들은 불완전한 사람들이 버티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로 나홍진은 도구솔저 스타일의 공포에서 말을 타고 추격전, 자동차 추격전, 버스터 키튼 감독의 장군을 확장한 변주,
그리고 다시 첫 번째 말 추격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교하게 연출된 스턴트와 완벽한 촬영 기법이 펼쳐지는 시퀀스를 보면서 나는 그 모든 것에 푹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서사적인 영화 제작 덕분에 영화관에 가는 것이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나홍진 감독은 이미 후속작 가능성을 암시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작품이 단발성으로 남았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호프는 완벽한 결말로 끝나는데 이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과 강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이 리뷰 기사는 직접 봐야 믿을 수 있는 대담하고 짜릿한 영화 제작이란 한 줄 감상평과 함께 5점 만점에 5점을 주며 리뷰 기사를 마칩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영화는 보는 관점에 따라 평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감독의 전작 곡성을 생각하며 영화 속 심오한 뭔가를 찾고 싶어서 영화를 봤다면 실망했을 것이고, 또 헐리우드에 몇천억 쏟아부은 대작 SF 영화와 같은 CG 퀄리티를 생각했다면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한여름 시원하게 재밌는 영화를 보고 싶었다면 이 영화는 재밌는 오락 영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의 원정까지 와서 영화 호프를 보고 관람평을 남긴 일본 관람자 반응입니다. 초반에는 호러 영화인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 완전 SF였음. 한국에서 할리우드 스타일의 SF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고 그 도전 정신만큼은 정말 리스펙트함. 한국 특유의 로컬 분위기에 할리우드 감성이 묘하게 섞여 있음. 할리우드랑 직접 비교하기 좀 미안하지만 솔직히 CG 퀄리티는 약간 B급 상어 영화 느낌이 남. 게다가 전개도 어디선가 본 듯한 뻔한 스토리로 흘러감. 아니, 이 좁아터진 한국 시골 구석에 외계인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비 때문에 국가 전체가 뒤집어지더니 이번엔 갑자기 마을 주민들끼리만 해결한다고. 게다가 주인공 성기는 보기보다 맷집이 무슨 터미네이터급으로 존나 쌤. 진격의 거인인가 싶다가도 또 아바타인가 싶다가도 대사에서 시발이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아저씨들 활약하는 거 보면 뼛속까지 한국 영화임. 이걸 칸 영화제에서 출품작으로 상영했다고 싶을 정도로 여러모로 말도 안 되고 황당한데 그 점이 오히려 골 때리게 재미있음. 한마디로 존나 웃기네 하면서 가볍게 즐기기 좋은 영화. 영상 자체의 몰입감은 확실히 좋아서 이왕 볼 거면 극장에서 보는 걸 추천함. 4DX 같은 특별관에서 보면 스릴 넘치고 훨씬 재밌을 듯. 한국의 어느 항구 마을 안에서 기이한 사건들이 터지면서 처음엔 호랑이 소행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마을을 습격한다. 이윽고 완전히 고립된 마을의 경찰과 주민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미지의 존재들과 마주하게 되는데, 나홍진 감독의 최신작이자 한국 영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로 제작된 이번 작품, 그 타이틀에 걸맞게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볼거리들이 말 그대로 쏟아진다. 미지의 존재, 즉 외계인과의 사투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박진감과 압도적인 긴장감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대박이었다. 작품의 모든 순간이 전율의 연속이었고 영화가 가진 엄청난 대단함과 야심에 압도되어 상영관을 나오면서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라고 말밖에 안 나왔다. 추격자랑 곡성을 인생작으로 꼽을 만큼 오랫동안 기다려온 나홍진 감독의 SF 신작. 나홍진 감독이 스릴러나 호러가 아니라 SF를 한다고 싶었는데 역시나 내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로 흘러갔다. 개인적으로는 감독님의 전작들과 비교했을 때 와 진짜 역대급으로 좋았다라고 말하기엔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극장에서 볼 가치는 충분히 있는 영화라고 생각함. 이렇게 새로운 장르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한국 영화의 미래로 이어지는 길이니까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폭주하듯 몰아치는 질주에 감탄했고 한국 특유의 로컬 분위기를 제대로 살려서 흥미로웠음. 특히 전반부와 후반부의 배경이 완전히 180도 바뀌면서 이야기가 두 갈래로 나뉘어 전개되는 점도 꽤 신선하고 마음에 들었음. 근데 이렇게 리뷰를 쓰면서 다시 곱씹어보니까 2시간 반이라는 러닝타임이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지루할 틈이 없이 즐기긴 한 듯. 영화 중간중간 코미디 요소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 이게 없었다면 영화가 너무 무겁고 숨막혔을 것 같기도 함.
다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개그 코드는 아예 빼고 진지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음. 개봉 첫날인 오늘은 일반 2D 상영으로 보고 왔는데 이 영화는 4DX로 보면 스릴이 배가 돼서 훨씬 재밌을 것 같음. 조만간 특별관으로 N차 관람하러 갈 예정. 아직 관람 전 기대하는 댓글이 있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홍진 최신작이라는 소식만 들으면 꼭 봐야지. 황정민과 마이클 패스벤더가 출연합니다. 이게 뭐야, 대박. 한국 영화의 알리시아,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진짜 너무 궁금하다. 보지도 않았는데 1등상 주게 하네. 이건 진짜 반칙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더우반에 올라온 호프 중국 관람자 반응입니다. 스필버그의 우주전쟁을 오마주한 초반부에서 톤이 불확실한 스릴러 코미디로 전환된 뒤 막판엔 끝없는 액션, 총격전, 추격전 속에서 영화가 황당하게 변해버린다. 결국 산마이한 CG와 시끄러운 배경음악까지 포함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되어버리는데 이 편은 필요 없고 이대로 끝나는 것이 오히려 완벽한 결말이다. 인간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 무기만 쥐어지면 사냥과 사육밖에 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니까. 나홍진 감독은 다양한 장르적 기법을 거침없이 구사하며 기존 장르 영화들이 가진 타성과 매너리즘을 완벽하게 무너뜨린다. 정호연의 첫 번째 광기 어린 사냥 장면에 터져나온 객석의 환호는 총선이 끊이지 않는 두 번째 사냥 장면에 씁쓸한 탄식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극적인 감정의 대비야말로 나홍진 감독이 관객들에게 진정으로 느끼게 하고 싶었던 창작의 본질이다. 인간이 현실에서 자행하는 괴기한 짓들은 이 영화 속 외계 존재의 기이함보다 훨씬 더 황당하고 상상을 초월한다. 칸 영화제가 이 작품을 경쟁 부분에 초대한 것이야말로 예술영화제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증명해준다. 존터 액션의 킥감 하나는 확실하다. 160분의 러닝타임 중 식상한 농담과 징검다리식 대사가 차지하는 약 15분을 제외하면 남은 시간은 온통 마을, 숲, 도로를 배경으로 한 총격전, 폭발, 추격전, 카체이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나홍진 감독이 이를 온전히 통제할 역량은 부족해 보였다. 많은 액션 시퀀스가 사실상 비슷한 동선과 편집의 반복이다. 그저 조증에 걸린 것처럼 2시간 동안 시발시발하고 소리만 지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이 장르 스타일의 광고판 같은 영화는 역설적으로 장르 영화의 정의를 뛰어넘는 묘한 느낌을 준다. 본래 장르 영화는 캐릭터와 그 캐릭터가 관계를 맺는 요소들의 기대기 마련인데 이 작품은 캐릭터 빌딩이 완전히 결여되어 그 주변 요소들까지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적처럼 이 방식이 먹혀든다. 굳이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인간의 창가는 곧 용기의 창가라고 할 수 있겠다. 코믹한 순간이든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순간이든 컬트적인 의식과도 같은 시네마적 모먼트가 도처에 깔려있다. 그야말로 순수한 시각 청각적 자극에 뇌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기분이다. 제작비를 500억 넘게 쓰고도 고작 이걸 뽑아넣고 속편을 만들겠다고 차라리 이 기세로 제작비를 전부 땡겨서 후속작까지 한 번에 세트로 찍고 날려버리는 편이 나을 뻔했다. 그랬다면 관객들을 훨씬 더 짜릿하게 만들어줬을 텐데. 졸려 죽을 뻔했다가 1만 번쯤 터져나오는 시발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특히 초반 1시간은 정말 최고다. 호랑이 나오기만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연출광인의 어릴 적 꿈에 담긴 IP 대잔치란 말인가. 정호연은 전투력이 그렇게 만렙인데 왜 리더를 안 맡았는지 모르겠다. 대장하기 싫으면 전전이라도 불러왔어야지. 이 편을 찍을 때는 전 출연진이 단체로 근육 좀 키우고 와라. 지금 몸 상태로는 RPG 못 버틴다. 왕년에 나홍진 감독다운 흔적은 오직 황정민이 나도 몰라 머릿속이 복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때뿐이다. 하지만 지구촌에는 이런 블록버스터가 설령 좀 난장판일지라도 꼭 필요하다. 칸 영화제 덕분에 오늘 밤 너무 즐거웠다. 미이케 다카시 감독이 말하길 칸은 장르 영화를 무척 사랑하며
경쟁 부분에 넣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장르 영화를 보하는 길이라 했다던데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든 첫 번째 생각이 호프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거였다. 결국 2회차 관람 완료. 진짜 개꿀잼. 새로운 컬트 영화의 탄생이 될 것 같다. 그야말로 순수한 오락 영화이자 무조건 속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작품이다. 훗날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진정한 팬들의 기념 방식은 아마 극 중에서 시바레라는 대사가 총 몇 번 나왔는지 세어보는 일이 아닐까 싶다. 방금 내가 대체 뭘 본 건지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진짜 영혼 본색 4일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조지 밀러 감독의 매드맥스 스타일 같기도 하다. 뭘 하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2시간 동안 미친듯이 싸우고 보자라는 식이다. 누구도 쉽게 죽지 않고 전투력과 생명력 그리고 스피드의 상관관계는 영화 내내 수수께끼로 남는다. 하지만 굳이 그걸 따져서 뭐하겠는가. 영화를 보는 내내 정체모를 공포에 쫄았다가 엉성한 게임 그래픽 같은 비주얼에 빵 터졌다가를 반복하며 황당함과 의문 부호 속에서 채널을 쉴 새 없이 돌리는 기분이었다. 기상천외한 고기 같은 액션과 수많은 쌈마이한 개그 코드가 쏟아진다. 참 길고도 긴 하루다. 영화 속에서 해가 질만 하면 여전히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고 있다. 그래도 상관없다. 적어도 마지막 10분 동안 거대한 세계관을 강제로 우겨 넣으며 시각적인 괴기함에서 벗어나 메시지적인 괴기함으로 관객을 몰고 가니까 이 회기망증한 외계인들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 다음 이야기가 한층 더 궁금해진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팎으로 그야말로 무의식의 향연이다. 왜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다들 총을 쏘아대고 쫓기는 건지 쫓는 건지도 모른 채 모두가 달리고 있으며 외계 비행선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다들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스크린 밖의 관객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이 영화가 대체 뭘 말하는 건지 헤매지만 그저 160분 동안 펼쳐지는 이 장르적 광란을 순수하게 즐기게 된다. 영화사에 남을 컬트적 클래식이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제발 속편은 찍지 말아라. 아 시발.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앞에 소개시켜드린 일본 반응도 한국욕 씨발을 많이 언급했는데 중국 반응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 히트하면 한국욕이 국제적으로 각인될 듯 보여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